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 이게 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신속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름 간단하면서도 밀도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밀도 있게 될라나 모르겠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설입니다. 자, 지금 세간에 온갖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 지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서로 한 방 치려고 지금 벼르고 있대. 그래서 누구는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그러고 누구는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 둘 갈등이 폭발해 가지고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 파워게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일단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진압하는 방식으로 가겠지만 한동훈의 쿠데타가 성공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와요. 어쨌거나 둘이 싸우고 있대. 근데 여러분, 저는 일단 이 얘기를 조금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요, 따로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동훈 없는 윤석열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윤석열은요, 동네 바보형이라고. 우락부락하게 가오 잡고 큰 소리 치고 어디 나가가지고 들이받고 이런 거는 할 줄 알지.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일을 할 줄 몰라요. 따라서 한동훈이 없으면요, 당은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내각은 내각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차관은 차관대로 다 따로 놀 거야. 완전히 말 그대로 레임덕 상태에 빠질 거예요. 윤석열 그 일을 통제를 못할 걸? 한동훈 없이? 한동훈처럼 자기가 믿고 뭘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못해. 죽었다 깨나도 못해. 뭐 김건희를 국무총리쯤에 앉히면 모를까. 나머지는 못해요. 누가 저 윤석열 그 멍청한 것을 쉴드 쳐주고 카바까지 쳐주면서 보완까지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일을 끌고 나가 그러겠어. 아무도 못해요. 자, 거꾸로 한동훈. 윤석열 없는 한동훈 지도력이 있을 것 같아요. 국힘당 내에 누가 윤석열 없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로 몰아주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혼자서 정치적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한동훈이 혼자서 뭐 어떤 정치적 수완이 있나요? 아니, 지 세력이 있나요? 능력도 세력도 없어. 윤석열? 세력은 있지만 생각이 없어. 뭘 할 줄 몰라. 따라서 이 둘이 같이 있어야지 뭐가 돼도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둘이 서로 싸운다?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운다.
선거만 끝나면 이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막 번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주장이 퍼지게 된, 뭐 그전부터 심심치 않게 좀 있었긴 하지. 근데 이 주장이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이유는요, 신평 변호사 때문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엊그저께 아니라 어제구나. 3월 30날 도태우 후보, 그러니까 국힘당에 있다가 공천 이렇게 잘리면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자, 이 도태우 후보의 선거 출정식에 심평이 갔다 왔답니다. 자, 이 선거 출정식에서 심평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대. 뭐라고? 한동훈의 복심인 김경률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파국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임마의 이 말은 윤석열을 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 같다. 지금 윤석열을 국힘당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한동훈 일파의 음모가 진행 중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SNS에 올려요. 이 심평의 SNS 얘기는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죠.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도태우 후보의 선거 출정식에 가서 이렇게 말했대. 존경하는 대구부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복심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저께 파국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리 해석해봐도 그건 하나의 뜻으로 귀의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힘에서 이제 윤석열을 무참하게 내쫓으려는 기운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이 얘기는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이 심평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심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그 현장 메시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진짜 뭐라고 했는지, 현장 영상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자, 현장 영상 찾았습니다. 한 1분 남짓 되는 거니까 조금 기분 나쁘시고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 건 꼭 알아야 되니까 한번 참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자, 보실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신복인 김경률 비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천장군님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팔을 깨야 할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김경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출당 요구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쫓아내고 국민의힘을 자기들 좁은 바운더리에게 가두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속셈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심평이 그런 말을 하긴 했네요.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현재 갈등 중이다. 그리고 한동훈이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 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죠. 한동훈이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반대 움직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달리 해석해 보자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를 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MBC에서 관련된 보도가 나갔고요. 여기저기에서 지금 폭발적인 관심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갈등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갈등설의 시작 부분을 제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의 시작은요, 무엇보다도 바로 불리한 총선 판세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갈등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갈등설이 불거졌어. 자, 좋아. 그런데 이 갈등설이 불거지는데 왜 상황이 안 좋으냐? 용산이 잘못하기 때문이야. 윤석열이 잘못하기 때문이야. 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특히 지금 일선에서 선거운동 뛰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진짜 짜증난데, 윤석열 때문에 자기가 선거운동을 못하겠대. 심지어 대구와 부산에 가서도 윤석열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표를 주겠느냐라는, 분명히 국힘당의 열렬한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대. 미치겠대. 그러면서 이 책임을 용산이 져야 되고 용산이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불만은 당연히 한동훈한테도 가겠죠.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런 불만을 전달을 하려고는 하겠지. 적어도 한번 전달은 하겠지. 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나 오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 윤석열은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지. 용산 책임론이 나온다는 것도 기분 나쁘고 이걸 내가 전달 받아야 된다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야, 동훈아, 네가 알아서 좀 쳐내봐. 아, 내가 꼭 이런 까지 해야겠어? 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잘 쳐내봐. 그럼 내가 팍팍 밀어줄게. 해봐. 자,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윤석열이 뭘 해줘야지 되는 거고 내가 뭘 할 일이 아닌데 어떡하지? 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한동훈은 어정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란은 생기고 불만은 솟구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동훈은 후보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용산으로부터도 욕을 먹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 하려고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액션을 보이는 거죠. 자, 이 한동훈의 이런 어정쩡한 모습이 양쪽으로 다 이상한 논란이 될 수가 있죠. 한쪽에서는 저 한동훈 저 새끼 저거 지가 쳐야 되는 책임을 윤석열한테 떠밀고 있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야, 윤석열 지가 책임질 걸 한동훈한테 밀고 있네 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한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한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 지금 딱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도. 윤석열은 별 생각이 없고 야, 네가 알아서 해. 좀 잘 좀 해봐. 라고 떠밀고 있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어.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불만이 폭발하겠죠. 일선에서는.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어떡하겠어? 대놓고 용산을 욕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용산이 잘 안 받아들여줘. 요렇게 딴소리를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 나는 하려고 하는데 용산이 안 받아줘 라고 하는 이 말이 용산에 흘러 들어가 보세요. 용산 쪽에서는 괘씸하지, 저 자식 봐라 라고 하겠죠. 자, 여기에서 바로 갈등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 한동훈은 용산하고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볼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이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한동훈 저 새끼가 지금 저 땀만 품고 있네? 이거 한번 밟아야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쫓는다는 말도 나오고, 거꾸로
한동훈이 윤석열을 내쫓는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 한 가지인 겁니다. 윤석열의 무념무상 그리고 한동훈의 무능 이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국힘당의 불리한 형국 이건 겁니다. 이거를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시나리오를 펼치는 겁니다. 그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한쪽에서는 야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쫓을 거야. 정반대쪽에서는 아니야 한동훈이 윤석열을 내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요 각각 따로 떨어져서는 생존이 불가한 존재입니다. 마치 샴 쌍둥이 같은 거예요. 샴 쌍둥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샴 쌍둥이 억지로 잘라놓으면요 둘 다 죽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니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마치 약간의 이해 차이나 사고의 차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기에 그런 것이고 실은 그 둘은 이익 공동체, 운명 공동체예요. 따라서 누가 누구를 내쫓는다는 말은 일단은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는 된다? 국힘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거지. 특히 일선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용산에 대한 불만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게 이런 갈등설로 불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설을 지금 그 용산 지금 현재 국힘당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벌어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쪽이 유리하게끔 뭔가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둘이 어떤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한동훈이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할 거다라는 심평 변호사의 주장은 약간 지나친 감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아마 용산에 가서는 딴소리 안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국힘당에 들어와가지고 선거운동 다니면서는 나는 어떻게든 얘기해 보는데 용산에서 안 들어줘. 라는게 변명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이 변명하고 있는 게 결국에 심평 변호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괘씸한 놈이 저런 짓을 하고 있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읍소 전략 얘기를 했죠.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읍소 전략과 이런 한동훈의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뭉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자칫 잘못 보면은 한동훈이 윤석열을 지금 후두가 빼려고 하고 있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죠. 자, 이해되시죠? 읍소 전략을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읍소 전략을 하려면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읍소 전략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두 번 써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읍소 전략 대통령까지 나서서 읍소 전략을 했는데 안 먹히면 어떡할래?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읍소 전략 나서기 전에 내각 총사퇴니 이런 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돼? 밑밥을 쫙 깔아놔야 되는 거야. 대통령까지 고개를 숙였어. 그러니까 투표해. 요렇게 끌고 가려면 밑밥 쫙 깔아놔야 되겠지. 근데 이 밑밥 까는 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특히 심평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봐라. 한동훈이 저놈의 시켜가지고 윤석열한테 대들라 그러네? 쿠데타 일으키려 그러네? 라고 보이겠죠. 자, 바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라고,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 여기에 괜한 희망을 심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들이 갈등을 일으키든 말든 우리는 얘 둘을 같이 날려야 돼. 그죠? 우리가 왜 여기에 흔들려야 됩니까? 그리고 왜 여기에 우리 엉뚱한 희망을 심어야 합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요, 민주 진보 진영 표 결집의 장애가 됩니다. 엉뚱하게 저쪽에서 읍소 전략 나올 것 같아. 윤석열 한동안 싸운대. 이런 얘기들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표를 결집시키는데 상당한 제약을 줍니다. 특히 민주 진보 진영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선거에서 지는 이유는 안심하기 때문이고 또 한 번은 지나치게 조기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지 않고 조기에 실망하지 않으면요, 민주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투표하러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안심해버리면 투표하러 안 나와요. 그러면 집니다. 그리고 너무 조기에 실망해버리면 투표하러 안 나오죠. 그러면 또 집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 다 모여서 다 투표하면 우린 이겨요. 그런데 너무 안심하거나 조기에 실망하거나 그래서 몇 분이라도 안 나오면 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설은 지나친 안심이나 낙관론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표 결집을 약화시킬지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밤중의 뉴스